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금요일에 색다른 소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밝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거대한 땅덩이에 아주 많은 인구수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무한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인육 이야기도 나왔는데 인육 캡슐, 사람을 먹는다, 태아탕, 돈이 되는 건 뭐든지 다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옛날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귀신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귀신을 사고 판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는 무서운 사람들에 의해 생겨나게 된 전매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도 안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어떻게 사고 팔아. 근데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나라의 학사 원매가 저술한 속자불어라는 기록서에 의해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자불어에 따르면요, 삼국시대 때부터 귀시라는 시장이 성행했다고 해요. 귀시라는 게 제가 귀신을 사고 판다 라고 말하고 나니까 귀신 시장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도굴꾼이나 도적꾼들이 양반이나 좀 높으신 분들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안에 같이 매장되어 있는 값 나가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매매를 하는 장물아비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잘 사는 사람들 묘에는 그 사람들이 쓰던 거라든지 아니면 노잣돈으로 사용하라고 값 나가는 물건이나 보석 같은 거를 같이 매장하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 나가는 물건을 노리는 도굴꾼들이나 도적이 생겼고, 훔쳐온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귀시라는 시장이 성행을 하게 된 건데, 죽은 자의 물건이지만 어쨌든 훔쳐서 사고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시장은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굴꾼들이나 도적들이 묘에서 파헤쳐온 물건들 중에요, 간혹 귀한 현상을 보이는 물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원한이 담겨 있다든지 꿈에 죽은 사람이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었겠죠. 이런 일이 종종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일반적으로 묘 안에서 꺼내온 물건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원혼이 담긴 물건을 도굴해오는 전문 도굴꾼이 생기게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전문꾼을 전매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귀신이 담긴 물건을 취급하는 전매기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작물을 처리하던 귀신은 귀신 들린 물건, 그러니까 귀신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더 유명세를 타게 돼요. 모든 물건에 원한이 담겨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매기들은요, 원혼을 만들어서 물건에 담아다 팔기 시작합니다. 전매기라는 건 그런 물건을 사고 파는 일반 장사꾼이고요. 귀신을 어느 물건에 봉인할 그럴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 귀신을 부릴 수 있는 도사들에게 부탁을 한대요. 그럼 그 도사들은 귀신을 잡아다가 주술이 걸려있는 단지에다 봉인을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요. 이 중국의 도사들은요, 어떤 술법 이런 거를 쓰는데 연단술이라고 한대요. 이 연단술이라는 게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약을 만들어내는 이런 요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 중에 단정파라는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가 갈리게 되면서 조금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발전돼서 파생되어 나온 제접파라는 도사들이 있대요. 근데 이 제접파들이 행하는 술법을 보면 거의 저주술법이 많아요. 불로장생에 관해서도 여성과의 성교 중에 나오는 에너지나 혹은 여성의 피와 심장을 이용해서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도사들도 있었고, 이런 술법으로 귀신이 담긴 단지를 만들어내는 도사들이 거의 제접파에 몸담고 있는 도사들이었다고 해요. 이런 행위 자체도 아주 해괴한 일인데요.
이런 사고 파는 귀신들 중에도 시장 내에서 급이 나뉘게 돼요. 이 주단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쳐지게 돼요. 귀신 중에 가장 상급으로 치는 것이요, 아름다운 외모의 처녀 귀신이나 어린 소녀, 그리고 갓 귀신이 된 상태로 봉인이 된 주단이 최상의 물건으로 여겨져서 높은 값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급이 매겨지게 되자 좀 더 비싼 값을 받기 위해서 최상급으로 치는 처녀나 아이들을 납치해오죠. 그리고 강제로 귀신을 만들어서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단지에. 그리고 당나라의 역사서인 수서에 보면요, 귀신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제법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용은 거의 충격적입니다. 진나라 때에 왕만리라는 제접하 도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주월서라고 하는 16살의 소녀를 납치를 해요. 예쁜 16살의 소녀를 납치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둡니다. 그리고는 산채로 심장을 도려내고 눈과 혀, 코와 손톱, 손가락을 모두 뽑아서 가루로 만든대요. 그 과정에서 주월서는 죽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제접하 도사 왕만리는요, 주술을 걸어서 이 주월서가 저승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든 후에 단지에 봉인을 해요. 그리고 귀신이 담긴 단지를 사고 파는 전매귀에게 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귀신이 든 단지를 사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도사들이 귀신을 단지에 담을 때 봉인된 귀신의 분신과도 같은 주술이 걸린 종이 인형을 함께 판대요. 내가 이 단지를 샀어요. 근데 내가 이 원한이 가득 담긴 단지 안에 귀신으로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어. 혹은 나는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와 성교를 해야 해. 여기에 담겨있는 처녀 귀신은 굉장히 어리니까 이 처녀 귀신과의 기접을 해야겠어. 이런 식의 목적이 생기면 그 주술이 걸린 인형을 바늘로 찌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술에 걸려있는 영혼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기 때문에 단지를 사들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 주월서의 단지를 산 거는 그 나라의 관리급의 사람이었는데, 이 관리급의 사람의 상관인 이유라는 청나라의 학자가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대요. 영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쩌다가 단지의 주인도 아닌데 주월서의 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월서의 이야기를 듣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귀신이 되었고 원혼을 품은 채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이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 같은 얘기를 듣고 난 이유라는 사람은 그 제접하 도사인 왕만리를 잡아서 주월서의 혼을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주술이 풀린 주월서는요, 그러니까 영혼은 있는데 신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병으로 목숨을 다해가는 고관대작의 딸아이의 몸에 들어가서 신체를 얻게 되었고요. 자신을 살려준 이유에게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았고요. 그 제접하의 도사 왕만리는 사형을 당했다고 적혀 있어요. 분명히 무슨 판타지 소설 같겠지만 역사서인 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귀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팔기 위해 일반적인 사람이 살해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윗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행해지던 귀신 매매는 대대적으로 금지를 시키는데, 불법이라고 막아두어도 어디서나 그 불법적인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맘만 먹으면 뒷돈을 주고서라도 구하려면 많이 구했다고 합니다. 제접하라고 하는 이 도사들은 전란기 때 융성했다가요, 청나라 때 거의 뿌리가 뽑혔대요. 너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파였기 때문에 청나라 때 거의 모든 뿌리가 뽑혔다고 하는데, 아직도 중국과 홍콩에 그런 술법을 하시는 분들이 단존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귀신을 만들 때 왜 예쁜 소녀 그리고 처녀 이래야 제일 잘 팔렸다 그랬잖아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자면, 어린아이나 처녀를 잡아서 예쁜 옷을 입히고 심장과 혀,
코, 손톱, 손가락을 뽑아내 가루로 만들고 뼈와 살을 분리했다고 합니다. 완전 도축을 한 그런 느낌이에요. 살과 뼈를 분리해서 팔았다는데 이때부터 인육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귀신이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어린 소녀를 잡아서 귀신으로 만들 때는 더욱더 잔혹한 방법으로 아이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피로 주단에 문양을 새겨 넣었대요. 주술 제접파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단정파라는 체계가 있는데 이 단정파 중에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한 게 제접파고, 제접파는 동물의 피를 재료로 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지독한 종파로, 이들이 발전시킨 고독술은 아주 끔찍한 저주술이라고 합니다. 이 고독술이 아마 전매기에게 팔았던 이 주단을 만드는 그게 됐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고독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는 진해, 개구리, 도마뱀, 정갈뱀 등 독이 있는 5가지의 동물이 필요하고요. 5가지의 독을 품은 동물들을 가득 단지에 담아서 밀봉한 다음에 땅속에 묻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단지를 꺼내면 동물들끼리 도끼가 올라서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고 강한 몇 마리들만 살아남겠죠. 이 살아남은 도끼가 강한 동물을 특수한 약에 절였다고 하네요. 절인 다음에 저주의 매개체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이게 소녀의 원령이었대요. 그 제접파 도사는 여기에 필요한 소녀로 갓 생리를 시작하게 된 소녀를 사거나 납치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심장을 파내고 눈, 혀, 귀, 코, 손톱, 손가락을 뽑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표주박에 담는데요. 그리고 남은 시신에는 화려한 옷을 입힌 채로 특수한 약품에 절여 몇 주 동안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독을 가졌던 그 동물들 있잖아요. 그 동물들의 독을 죽은 소녀의 시신에 주입을 한대요. 죽은 시신에다가 또 독을 넣는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녀의 심장이 들은 표주박에 소기법, 이게 귀신을 다루는 술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기법을 걸면 소녀의 원기는 강력한 도끼를 품은 아주 무서운 귀신이 된다고 해요. 이 도끼를 다루는 도사를 또 고주라고 하는데, 그는 이 도끼를 이용해가지고 의뢰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걸 수 있대. 제접파가 융성했던 명나라 때는요, 국내에서는 뭐 왕이 되기 위해서 내 형제를 죽이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독살하고 이런 거. 제접파가 융성했던 명나라 때는요, 관리나 왕족에 대해서 이 도끼를 이용한 암살이 많았다고 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형제나 나의 반대되는 세력을 죽일 때 고독술이라는 저주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지금 아직도 이 제접파라는 연단술을 연마하시는 분들이 중국과 홍콩에 일부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건 얘기하다 보니까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의 잔인함의 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의 끝은 어디고 사람의 잔인함의 끝은 어딜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왜 아까 역사서라는 제가 수서에는 그렇게까지 제접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접파를 따로 찾아봤거든요. 따로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동물을 찾아가지고 애를 넣어가지고 어휴